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미국 협상단이 스위스로의 출국 일정을 연기하면서 종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흐름을 보시면 전강 후약 정말 좋다가 말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9,000선을 전거래일에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9,381선까지 돌파를 해냈는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후 한때는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막판에 보합권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파란불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9,000선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세부 사항 살펴보시면 사실 어제 2% 급등했을 때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여전히 오늘도 수급 쏠림이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주들에만 수급이 몰리면서 115개의 종목만이 빨간불을 켠 하루였는데요.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장이 연출됐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그래도 차익 실현이라고 붙일 만큼의 그런 위치이기는 했는데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이 빠질 때는 더 크게 밀리기 때문에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무려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1,000선도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966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고 시총 상위주들도 13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더 심했는데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7배에 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려 1,4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켠 하루였고요. 양시장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집계됐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을 경우에 주식 리밸런싱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최근에 시티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근데 마침 연기금이 무려 5년 만에 최대 순매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외국인도 함께 동반 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 보였고요. 기관이 홀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HP, SP, ISC 등 반도체 소부장주 위주로 물량을 던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시총 상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살펴볼게요. 오늘 보시다시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 장중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는 한때 37만 원도 돌파하면서 최고가 경신했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2%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ADR 상장 그런 모멘텀 덕분인지 끝까지도 상승불을 잘 지켜냈습니다. SK하이닉스 장중에 289만 원까지도 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까지도 경신을 해냈고 종가상으로도 오늘도 오르면서 최고가 찍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을 모두 다 매도한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SK하이닉스는 사들이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JNTC 한번 짚어볼게요. 두께 2mm의 TGV 유리기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입니다. JNTC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정말 연일 힘든 시장입니다. 대체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오늘도 고래 두 분이 든든하게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래사냥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는 공명 정지우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하루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한마디, 코스닥 투매.
그러게요. 코스피는 그래도 사상 최고가에서 조정이 나와줬는데 코스닥은 이틀 사이에 6% 넘게 밀렸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코스피 대형주로 교체해야 되는 건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예, 그렇죠. 코스닥 예.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예. 이 코스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바닥권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 그때가 바닥권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금 이제 막 올라갈 때 추격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 이제 삼전닉스에서 뭐 7배 수익 났다, 10배 수익 났다, 이제 삼전닉스 3배 ETF 상품 뭐 출시됐다, 여기를 추격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주변에서 이미 막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ETF 초보 투자자분들이 ETF를 막 추격 매수도 하고 또 출렁거리면서 추격 매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자금 유출이 되고 자꾸 이게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자꾸 투매를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닥만 유달리 이렇게까지 투매가 나올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전닉스가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건 반도체 소부장 관련 회사들도 그만큼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묻지 마시게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건 결국엔 저는 코스닥이 7월 달에 이제 활성화 정책 발표가 좀 이뤄지면 이제 승강제도 도입될 예정이죠. 그러면 우량주 위주로 또 코스닥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분명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코스피는 바닥은 완전히 지났어요. 옛날에 2000포인트, 3000포인트대가 700 이상 바닥권이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900포인트대 부근이 721선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투매 나올 때가 기회고 과열돼 있을 때 추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삼전닉스를 뭐 추격 매수를 부추긴다. 이거는 뭐 월급 타서 삼전닉스를 한다.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서 720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막 위에서 이제 추격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한번 딱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번에 내려오면 역시 여기서는 이제 묻지 마시고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니고요.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기다리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악재가 나왔으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악재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K하이닉스가 SDR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일 것 같아요. 승인 떨어지면 그럼 또 날아갈까요? 물론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가치가 좀 이제 기존 주주들은 희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스닥 상장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신주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승인 떨어졌다라고 해서 막 날아간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좀 보여져요. 물론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 매물 좀 출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다가 뉴스에 팔아라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SK하이닉스는 과일권에서 주당 순이익을 봤을 때도 여기서 300만 원대 육박을 하게 되면 이제 퍼가 10배 초반대 육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많이가 아니고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40만 전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이제 퍼가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 주가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중장기는 추가 반등 노려볼 수 있지만 단기는 너무 코스피를 좀 급하게 띄웠어요. 반대로 코스닥을 묻지 마시게 투매가 던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7월 달에 이제 뭐 코스닥 승강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쪽으로 또 이제 관심이 쏠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MLCC 관련주가 또 선별적으로 강한데 GIS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바닥에서 좀 뜨고 있죠. 앞으로 뭐 드론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했다는 거는 앞으로 좀 추가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개판 쪽에 이제 JNTC가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했다 얘기 나왔죠. 그런 만큼 역시 앞으로 세계 최초 관련 유리개판 관련 업종 내에서도 주성은 꼭 빼놓지 않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단지 수급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해서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더 자세한 투자의 팁 찾아볼게요.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의 주제는 모건 스탠리가 AI 시대 최대 병목이 전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력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확보 경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건데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에너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10년이 넘게 걸려요. 뭐 1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태양광이 가장 빠르죠. 그리고 이제 풍력보다도 2배 큰 시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좀 ESS랑 뭉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지금 큰 텐덤셀 태양전지가 나오게 되면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I 시대 최대 병목은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지금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반드시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텐덤셀에 9천억을 투입하죠. 자그마치 수천억에 또 이제 자기 자금을 갖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거기 때문에 대표사가 6억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만큼 하나솔루션과 텐덤셀 관련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태양전지로는 중국하고 맞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텐덤셀 우주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지금 미국의 하나솔루션이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항상 돈이 투입될 때가 그때부터가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태양광 발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하나솔루션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4월 달에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36,000원대에서 6억이에요. 720원 뚫어버리고요. 한번 날라갔죠. 그리고 나서 자꾸 저점은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최저점은 25,000원대. 그리고 여기 33,000원대. 여기서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매수 단가는 36,000원대. 오늘 36,000원대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구나.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역시 최대 주주 매집 단가 이하에 있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10%가 손실이 나든 20%가 손실이 나든 아닌 말로 반토막이 나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 JNTC 같은 경우도 아마 제 기억에는 대표사가 굉장히 추가 매수를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 최근 들어 박살을 내고 결국에는 대웅호재 터뜨리고 상한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만큼 역시 지금은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기업, 그리고 대표사가 매수에 들어오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회사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표사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36,000원대 매수권, 그 이하는 바닥권 지켜보면서 대부분 유상증자 하기 전에는 좋은 기업들은 호재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한솔테크닉스도 7,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죠. 100% 이상 올라왔죠. 이제 7월 달에 유증하죠. 그래서 호재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호재를 터뜨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OCI 그룹주 같은 경우도 거의 확실한 것 같거든요. 지금 대규모 증설 2배 이상 증설해요. 예상치 못한 지금 물량이 확보가 돼서 증설을 더 확대한다. 이게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OCI 홀딩스 150억 자사주 매입, OCI 100억 자사주 매입 끝난 것 같지 않은가요? 여기서 회장님까지 OCI 홀딩스는 24만 원대에서 3억 가까이 장내 매수.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대신 자사주 매입 기간이 다음 주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7월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OCI 그룹주도 반드시 잘만 하면 OCI 홀딩스를 20만 원대 초반대에서나 잘만 보면 앞으로 40만 원대까지 100%, OCI도 10만 원 이하에서 잘만 보면 20만 원대까지 100%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태양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 앞으로 스페이스X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지금 단독 대규모로 장기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대웅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차분하게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7월 달 코스닥 이제 승강제 도입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활성화 정책도 기대하면서 증시의 이제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금 이제 투매 나올 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코스닥 투매는 이번 달에 마무리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바닥 시연하고 이제 상바닥 시연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뺐을 때가 18만 원대거든요. 이 라인 때는 웬만해서는 안 빼요. 그죠? 딱 지지받고 올라가고 오늘 19만 원대에서 마감됐죠. 근데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나솔루션의 깐부거든요. 세계 최초 텐덤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양산을 한다? 누구의 장비가 필요할까요?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로 이 하나솔루션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이미 발주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 패권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균관대 교수님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태양광 장비로 세계적인 대변혁을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기업은 이미 뭐 앞으로 발주, 뭐 수주 이런 개념보다도 마이크론 이미 2조 가까이 수주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미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장비도 세계 최초로 지금 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2024년도 때부터 이런 얘기 드렸어요. 3만 원대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마이크론 2조 원 수주했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장비 발주가 들어가면 폭발적인 지금 수주가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주 이런 얘기들 나올 때까지 중장기 투자자분은 오히려 떨어지면 기회일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 이상 앞으로도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너지 안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AS도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저스템. 소개하신 후에 최고가 랠리가 나오면서 무려 200% 넘게 시세를 잘 냈습니다. 고점이 22,250원이고 최근 조정으로 오늘 1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실 때 가격은 하단 보시면 4월 9일 6,900원대였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여전히 수익권이지만 오늘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실 텐데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원전선.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하셨고요. 어제까지 3거래일 만에 28%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변동성이 좀 컸네요. 장중에 두 자릿수 오르기도 했지만 지수와 함께 결국에는 3% 하락으로 마감 지었고요. 그리고 정성호. 성호전자는 올해 벌써 1200% 상승률 잘 냈던 종목입니다. 6월 1일에 또다시 강조를 하시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44%나 올랐고 오늘은 또 이 종목도 역시나 4% 조정으로 장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정주성. 이 종목은 31,000원대부터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9배 넘게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장 9%나 밀렸는데요. 그래도 조금 전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성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죠, 위원님? 예,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인생도 그렇고 정답은 없어요. 대신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AI가 앞으로 떠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럼 AI 중심은 뭘까?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에너지, 전기, 전력과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충족되면 돈이 있으면 역시 AI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업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회사들을 지금 누가 사고 있을까?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샀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를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스템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스템도 이미 대규모 무상증자를 해놨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900억 가까이 시설 투자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산업은행 자금도 300억 투자 유치를 했죠. 정부의 자금을 유치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세계 최초로 습도 제어 장비를 개발해서 앞으로 태양광,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봤죠.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전 저점 깨지면 추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13,6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콜스닥 5% 가까이 투매가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 조정받는데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도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000원대에서 원래 발굴해드렸던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원전선. 이 기업도 대표이사가 지금 매도했을까요? 대표이사 매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500억 자금 유치했죠. 앞으로 원재료 구입하라고. 그러면 지금 주문을 많이 받아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500억 지금 투자 유치를 11,650원에 이자 없이 리픽싱 조항도 없이 유한타증권 쪽에서 500억 투자 유치를 한 거구나. 그럼 11,650원 이하는 기관들은 바닥권으로 보고 있구나. 증권회사는. 그런 관점에서 대규모잖아요. 500억.
일단 재료가 작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9,500원 바닥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역시 21선 재돌파하게 되면 추가 급등을 노려볼 만하다. 전선업종이 여기서 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주주가 42,000원, 5만 원, 32,000원, 그리고 36,000원 다 곳곳 추가 매수세가 40억 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설 투자 경기도 화성시 쪽에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대 이상의 대량으로 지금 장비가 이제 양산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삼성전자랑도 공동 개발을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마벨이죠. 이쪽에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LG이노텍까지도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브로드컴 코닝사까지도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크레센도라는 글로벌 사모펀드까지 되게 이제 유명한 투자자죠. 피터 틸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에 투자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역시 크레센도가 44,400원대에서 지금 BW 수백억 투자가 들어온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부회장님께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죠. 연기금도 20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기관들까지 합하면 한 60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상태 측면, 그리고 특히 재료적인 측면, 시설 투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일선 부근에서 최근 들어 지지를 받고 움직인 만큼 시간의 단위가도 좀 올라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낙폭과대 단계 반등권에 진입했다라는 관점에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은 저는 떨어져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제가 사고 싶거든요. 떨어지면. 그렇지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이 18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인 만큼 특별한 악재가 없었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서 코스닥만 안정을 찾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업은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류의 기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리고 반도체 EUV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실리콘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엄청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번 코스닥 조정받는 기회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코스닥 투매 나올 때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듣는 사이에 채팅창에 앵그리 님이 지금처럼 힘든 장에 멘탈 잡아주시고 용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새로운 유망주도 공개할게요. 네, 힘차게 오늘의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번에 역시 제 기준에 맞는 기업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에이펙트죠. 솔직히 이제 작년도가 다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 있어요. 하나 솔루션은 제가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일단 에이펙트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실적 급증하고 있죠. 작년도부터. 시설 투자 700억 들어가고 있죠. 소캠2 단독 수주했죠. SK하이닉스. 깐부예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제주 반도체 피델릭스 물량도 이번에 수주를 했거든요. 확보를 했어요.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그리고 효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대기업을 우군으로 뒀어요. 이제 이번 750억 역시 지분 투자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사실상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출자자로 들어왔긴 하지만 효성그룹이 가장 많이 출자했기 때문에 효성그룹이 인수한 거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도 있죠. 나중에 또 여차하면 두산 테스나처럼 효성그룹이 인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트는 해외 쪽에 공장도 시설 투자했어요. 거기 인도 합작법인을 지금 내년도 완공 임박돼 있죠. 해외도 시설 투자해? 국내도 시설 투자 700억이나 해? 메모리도 단독 수주했어요. SK하이닉스.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 비메모리 버닝 테스트 물량을 삼성이나 이런 쪽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단독 수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정고점 뚫어버리고 딱 지지권까지 내려왔거든요. 거래량 없이 오늘은 다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받을 때 이런 완벽한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앞으로 소캠2, LPDDR5X 물량이 PC, 스마트폰, 서버, 폭발적으로 자동차, 로봇 다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이 기업이 소캠2 단독 수주했다는 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꼭 또 투매 나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에이펙트입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유망주는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솔루션을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또 도전해 볼 만한 기업 같아요. 물론 성호전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성호전자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하나솔루션은 대신 지금 바닥권에서 예전에 꼭 주성 엔지니어링을 3만 원대 있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도 지금 6억 장내 매수에 들어왔죠. 그리고 주주 배정 유증이라고 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수천억 투자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수천억 투자한다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최대 주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텐덤셀 라인에 9천억 가까이를 지금 앞으로 시설 투자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은 차트도 3만 원대 초반대에서 바닥을 형성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솔라브가 이제 완공이 돼서 7월 달부터 또 양산에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앞으로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원을 가장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태양광으로. 특히 텐덤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태양광으로.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돌파. 첫 돌파하는 시점이 2월 달이죠. 그리고 이제 돌파 지지받고 물론 이제 3만 원 중반대가 바닥권이에요. 대표사 매수 단가 3만 6천 원.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기업은 이제 코스닥 종목도 아니죠. 그래서 시가야 저가 매수 기회를 3만 원대 중후반대 노리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반드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하고 2배 이상 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예전에 2, 3만 원대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업황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죠? 100만 원 이상 올라갔죠. 이 기업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탑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이라고까지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먼저 우리 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시면 애프터마켓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 SK스퀘어는 상승폭을 더 늘리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SK스퀘어 178만 원의 정규장을 마치고 조금 전에 180만 원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간 살짝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규장 마감가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을 더 늘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 오늘 4%대 하락 마감한 이후에 현재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5% 넘는 하락폭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다음 주에 일정 있습니다. 바이오 USA가 월요일부터 열리는데요. 부디 다음 주 크게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오늘 종가랑 크게 큰 차이는 안 보이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네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 그래도 위원님의 위더스 제약은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이런 급등주를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비법이 뭔가요? 명품수사법 12개 모니터 가지고 보거든요. 오, 네. 거기에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 기준만 보고 하면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증시의 움직임, 이란, 미국 종전, 양해각서 체결,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또 인텔과 애플의 협력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술주 미국에서 랠리가 나왔고 FC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이야기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을 또 수정한다는 얘기도 같이 나왔어요. 그때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의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면 이제 인상과 인하
공존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어느 쪽 방향도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계기로 인해서 아마 변곡점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 그동안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주가 움직임 대다수가 강세가 나온 것이 이제 실적이 좋다. 근데 미리 많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기대치 못 미치면 주가 빠질 수도 있고요. 기대치 미쳐도 이미 반영이 돼서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증시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 차트가 일봉상 추세가 이탈한 상태에서의 반등이라 되발락의 여지가 있어서 여기서 치고 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아마 이런 것이 조정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판단에 대한 지수 변동성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 해서 다음 주에 이런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주가 많이 올랐는데 3개월 연속 상승에 따라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 위치만큼 등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5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 맞춰서 현금 비율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먼저 차트 한번 제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위치냐면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지표가 쌍봉 쳤어요. 근데 과열이에요. 4개가. 4개가 과열이면 조정. 4개가 과열이면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 달 마지막 다음 주에 내려오든지 다음 달에 내려오든지 해서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4개 다 과열이죠. 이 상태면 연속적 3번에서의 단기 고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열해서 아래꼴이 기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전략 주셨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특징주 안에서 전략 챙겨볼게요. 5종목 안에서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 증권가에서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전력 쪽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12%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종가도 7% 오름세로 마감 지었고요. 화신,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최근에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 오늘 19%나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고요. 위더스 제약 보겠습니다. 탈모약도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시세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수요일 급등에 어제 하루 쉬어갔지만 오늘 다시 장중에 25% 가까운 폭등 나오기도 했네요. D&D 파마텍은 LG와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수요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 상승으로 장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점이 주가 상승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63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도 오늘 나오기도 했네요. 네, 5개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요새 핫한 탈모 관련주 위더스 제약 보놨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반기에 대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합니다. 나라에서. 이미 이제 연초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명 이제 대박주 스타일 한번 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연초에 올라가다가 등락을 보이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니까 또 여기서 부각이 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 중에 언제 또 뉴스 터지면 그때 갈 수도 있는 거고 연초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약간 관건이긴 한데 차트 위치가 이제 막 상승 포인트라서 지금부터는 안 하시면 놓칠 것 같고요. 인벤트렉과 대형제약 탐호치료제 공동개발 임상 3상 아마 내년도 정도에 통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또 본격적인 양산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양산이 되면 이 동사가 탈모치료제 생산할 경우에 이제 독점적 생산, 그래서 세 개의 기업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탈모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 이미 대규모 생산 시설을 25년도에 이미 증설을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이제 곧 그래서 공장을 가동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미리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건 성장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적 바로 노인복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약을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적을 이미 겸비한 만큼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안정적일 것 같고요. 공모가 7,950원. 한번 제가 차트 통해 얻었습니다. 자, 공모가 근처죠? 큰 차이는 어제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안 났죠. 그렇죠? 자사주 매수가 7,500원에서 8,500원. 별 차이가 안 나죠. 장내 매수 최대 주주가 7,800원에서 8,300원 정도. 별 차이가 안 나죠. 전화체 최저 리피치 가격은 7,300원대. 그래서 7,300원대 최근 내었을 때가 매수의 포인트였고 사상 최고되는 거래가 역사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시세 분출, 일명제 과거에 제형솔루텍이 7배 올라갔었죠. 뭐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스타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기사에 보면은 위더스 제약이 기사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겠다면 영업이익 1,000억 원도 기대할 수 있다. 1,000억 원이면 퍼가 10만 잡아도 시가총액은 1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니까 10배? 8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사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본다면 그만큼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산업이 시작이 되니까 없던 산업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뭔가 큰 시세 분출에 초점 맞춘다. 그러면 앞으로 뭐 2배 뭐 이런 시세 분출에 초점 맞춰서 뭐 매물대가 좀 뚫리는 만큼 앞으로 이번에 저점에 대한 대응 기준과 삼아서 좀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7,350원 여기입니다. 바로 최저 리피싱 가격. 이렇게 그 숫자를 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았다면 안정적인 매수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연속적 상승 추세권에 막 들어가는 만큼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연속적 상승에 초점 맞춘다면 한 번에 좀 큰 시세 분출할 수 있는 테마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명품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섹터는 수급 블랙홀 반도체 관련주 준비하셨네요. IT 투톱 정말 시장에서 이 두 종목만 꾸준히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눌리고 있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또 SK하이닉스는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오르거든요. 네. 전략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요? 막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한번 방법 좀 알아볼게요. 솔직히 이제 그 투자분들 그래요,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안 사니까 올라가는데 또 잡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계속 반도체 쪽으로 몰리는데 안 하나요? 한번 사보세요. 어제 사보세요. 사시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죠? 사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잘 잡고 하셔야 되는데 한번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 누적이 외국인들 누적 대량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환율도 고환율이고 금승시도 그동안에 과열해 왔고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째 올라온 상태에서 아래꼬리긴 형태. 그리고 아까 제가 특별 명품 투자법의 명품 차트를 가지고 신호 보셨죠? 4개가 나란히 과열이다. 그래서 근데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퍼의 저피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수급 가지고 봤을 때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대로 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오늘 일봉 차트가 단기적인 고점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거래가 늘면서 약세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좀 조정에 대한 여지가 지수가 코스피 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급이 외국인들 매도 좀 신기하죠. 외국인들 매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런 여차하면 어느 순간 딱 꺾이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뭐 못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하자 해서 21선에 대한 생명선은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유자분들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20일 기준으로 잡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무거운 종목도
위원님이 저점을 제대로 찾아주셨습니다. 5월 26일에 소개하시고 이틀 뒤에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진 종목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정홍조 위원이 네이버 전문가답게 이 종목도 급등 직전에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5월 28일, 6월 11일에 소개하셨고 단기간의 시세를 크게 낸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네요. 그리고 위더스 제약, 어제 관심주로 소개하셨죠. 하루 만에 25%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급등주 전문가 아닌가 싶네요. 네. 위더스 제약 하락장에서 정말 선방 너무 잘해줬어요, 위원님.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남큰손의 별명은 이제 네이버 전문가. 저는 계속 한 달, 두 달 동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초보자분들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LG 에너지솔루션. 일단 단점이 비싸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다 내려간다. 그리고 일단은 뭐 ESS에 대한 에너지 부족 현상 때문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는 갈 텐데 일단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반도체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고평가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LG솔루션 갖고 있는 특허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이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가는 길목에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다 맡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특허로 다 내고 들어가야 돼요.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은 손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바로 특허만 맡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차트 쪽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이평 잡고 꾸준히 하되 하락시도 나왔죠. 또 지수가 조정받게 된다면 같이 밀릴 수 있고 그래서 고평가이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는 게 가격이 비쌉니다. 자, 현재 27년도에 전고체 대량 양산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조종시마다 매수하는 건 좋지만 무겁다, 비싸다. 그래서 가다가 멈추니까 올라갔을 때 한 번쯤 챙기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시 22선 대응을 한다. 그래서 20선 대응과 20개월 입혀서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네이버인데요. 제가 네이버 전문가랑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편하지 않을까. 자, 미국에서 서비스 중단 이번에 엔트로피 최신 버전 들어갔죠. 최신 버전 중단. 이러면 이제 미국에서 중단 딱 시키면 만약에 이거 아직은 그렇게 엔트로피의 어떤 많은 국가들이 연결돼 있지 않지만 연결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었다. 근데 의도도 잘랐다. 그러면 나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모든 지금 산업에 연결돼 있죠. 자, 인터넷 중단돼봐요. 지금 우리 방송도 못합니다. 자, 똑같아요. AI가 멈추잖아요. 나중에 모든 산업 연결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럼 AI를 미국에서 의존할 겁니까? 미국 거 써갖고? 그럼 미국 차단하면 다 중단된다. 그래서 소버린 AI가 지금 이슈가 터졌는데 자국 문화, 자국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초거대 언어 모델. 바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 네이버. 전 세계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우리나라. 그러면 사실상 중국, 러시아 빼고 미국과 우리나라. 그럼 미국이 중단하면 그게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네이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차트 쪽에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 바로 엔비디아와의 기가와트급의 AI 팩토리 완공되면 네이버가 10배 정도 몸짓이 커질 것이다라고 엔비디아 CEO가 얘기를 했듯이 사상 최고대로 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러질까요? 접어접히면인데 매년 실적 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이버의 소버린 AI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언어가 없다면 AI 언어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AI에 네이버 없다면 우리나라 다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인 만큼 엔비디아, 엔트로피, 오프레이아 다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가지고 네이버와 손잡고 하는 사업인데 네이버가 어마어마하게 뜨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최근에 저점 있는 직권성에서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일봉장 한번 포인트 잡아서 올라갔죠? 자, 두 번째 포인트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지수의 흐름 때문에 밀린 것인 만큼 문제없이 꾸준한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마지막 종목 위더스 제약인데요. 어제 바로 설명을 드렸죠. 차트 통해 받아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사상 최고 등을 해. 위더스에서 사상 최고 등을 해. 바로 사상 최고의 새로운 변화. 그 뜻은 큰 변화면 시세 분출.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네이버, 중소형 쪽에서는 위스제약, 시세 분출 초점 맞춰서 최근에 저점에 지지권 삼아서 앞으로 시세 분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 분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거래 종목은 오늘도 탈모 치료제 관련주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선별적으로 시세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하반기에 청년층 대상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해요. 이제 거의 뭐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분야가 없던 산업이 새롭게 형성되면 자,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서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죠. 같은 모멘텀으로 단발성이 1, 20% 아니다. 막 2배 정도까지의 방향성 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1년을 내다봤을 때 그런 것이지 금방 2배 가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방 시세 나지 않더라도 위더스 제약은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 후속주 어떤 게 있을까요? JW 신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타임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원래 이제 며칠 전에 다 포착이 됐던 종목인데 제약이 있어요. 뭐 내가 타이밍 다 맞춰 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 국내 독점 판매 계약권 체결하고 바로 이 JW 신약이 국내 병의원에 단독 유통하고 있는 프랑스 1위 또한 이제 더머스 코스메틱 제약사인 현재 피에르 파르브 그룹과 함께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의 세계 최고의 탈모 치료제를 이 기업이 국내에서 단독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프랑스 1위 제약사의 모발 강화 화장품 듀크레이 뭐 이런 독점 판매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뭐 모발 강화 샴푸 아니면 뭐 탈모 치료제 세계 1위 독점 판매 이렇게 유통 일단 그게 모멘텀이 일단 큰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선두로 보이는 이 유통계약 이제 앞으로 화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뉴스가 터질 텐데 그거 말고도 자체 경구용 복제약 모나드정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실제 모발 탈모 치료제로서의 현재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체약은 모나정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유통 이런 것도 뭐 모발 강화 화장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사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모기업의 JW 중에 제약이 개발 중인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발 재생인데 이 모발 재생의 세계 최초의 모발 재생에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된다면 더욱더 강세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발 관련주, 탈모 관련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저평가 속에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이 JW 신약이 리피싱이 없는 3,000원이니까 3,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권을 줄 수 있겠고 2,000원과 3,000원에 리피싱 없는 견사채를 이미 발행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는 가격적 매트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고점 높아 역시 사상 최고라는 거 이번 달에 터졌네요. 자, 거래량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 똑같죠? 그래서 시세 분출에 초점 맞추는 5개월 이평선 잡고 고점 돌파를 하되 단기적으로는 V자 급등했기 때문에 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점 찍고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신약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바로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못하던 이야기 많습니다. 이 탈모 관련주가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정말 대시세 분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릴 테니 명부자본 다 다른 것을 바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8시에 시작합니다. 네, 지금 구간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전환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3%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3%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